그러면 이제 10회독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채팅창에 그 한글 속도 훈련이라고 하는 거를 보내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1분 동안 읽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평상시 속도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준비, 자, 시작. 자, 그만. 자, 마지막 읽으신 단어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보시면 숫자가 있을 겁니다. 그 숫자를 채팅창에 좀 적어 주시겠어요? 마지막 단어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숫자. 제가 이제 이 글읽기 속도 측정을 해보면요. 놀랍게도 몇 배씩 차이가 나요. 자, 사실 성인들은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어, 그 아이들 같은 게 특히 고등학생들,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해보면 분당 300단어, 600단어, 900단어 또는 심지어 1000단어가 넘어가는 학생들도 나와요.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죠. 뭐 영어 중요하고 수학 중요하고 국어 중요한데 고등학교 때는 읽어야 될 양이 많잖아요. 근데 분당 300단어 읽는 학생과 분당 900단어 읽는 학생은 3배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분당 300단어 읽는 친구가 어 3배 정도의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읽기 속도를 무조건 빠르게 만들어 줘야 돼요. 자, 다시 책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평상시처럼 지금 책을 한번 읽어 보세요. 책을 읽으시면서 제 말에 따라오시면 되십니다. 자, 책을 한번 읽기 시작해 보세요. 자, 시작. 자, 지금 글을 읽으시는 속도가 100입니다. 100, 100%. 자, 100%의 속도로 글을 읽어보세요. 자, 이제 10%를 올려서 110%로 읽어보세요. 자, 속도만 신경을 쓰시고 이해도는 그냥 이해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데 내버려 두세요. 자, 110의 속도로 읽어보세요. 자, 이제 120의 속도로 읽어보세요. 자, 속도는 주관적이니까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대충 120 정도. 자, 120의 속도로 읽어보세요. 130의 속도로 읽어보세요. 자, 140의 속도로 읽어보세요. 자, 150의 속도로 읽어보세요. 자, 그만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00에서 150%로 속도를 바꾸면서 읽어봤죠. 이렇게 읽다 보면 갑자기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느껴지는 속도가 있어요. 자, 채팅창에다가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느껴졌던 속도를 퍼센트로 적어주세요. 100 몇십 퍼센트 이렇게.
자,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느껴졌던 속도를 적어주세요. 100 몇십 퍼센트. 자,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느꼈던, 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상시 속도를 100이라고 한다면 110, 120, 130, 예를 들어서 130에서 이해도가 떨어졌다.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120%까지는 이해도가 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글을 천천히 읽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 100 100으로 읽을 때와 120으로 읽을 때의 잡생각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100일 때보다 120일 때 잡생각이 훨씬 더 적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천천히 읽고 있었던 거죠. 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이해는 암기의 주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해하겠다는 목적으로 글을 일부러 천천히 읽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이해도가 떨어지지 않는 최고의 속도로 계속 읽어야 돼. 그러면 놀랍게도 한 두 달 안에 지금보다 두 배 정도의 속도로 글을 읽게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글을 읽는 속도를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해도가 떨어지지 않는 최고의 속도로 계속 읽어 나가는 연습을 해서 고등학교 공부를 할 수 있는, 고등학교 공부를 하려면 적어도 한 8, 900 정도는 돼야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해도가 떨어지지 않는 최고의 속도로 글을 계속 읽어 나가는 연습을 하면 두 달 정도면은 두 배 정도, 지금의 두 배 정도는 빨라진다는 거죠. 자, 자, 수학. 자, 고등학교 1학년 말에 30점대를 받던 남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학생이 6개월 만에 수학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음, 1회독에서 3회독까지 했을 때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 풀리던 문제는 여전히 안 풀리고, 처음에 풀리던 문제만 풀리는. 그리고 이 학생이 4회독에서 6회독을 하니까, 그 문제지에 있는 문제가 거의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다른 문제지에 도전을 했는데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7회독에서 10회독까지를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있는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나오고, 이 학생은 서울대를 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학생인데, 자, 왼쪽 위에 보시면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부 입학 예정이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요. 처음 문제를 푸는데 제가 수학 성적이 보통 30점대, 40점대여서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자, 오른쪽 위에 여섯 번째 풀다 보니까 저도 문제가 거의 다 풀리니까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죠. 자, 왼쪽 밑에 제가 한 권의 문제집만 계속 풀고 있는 것을 보고 친구들이 쟤 미쳤다고 뭐 하는 거냐고. 오른쪽 밑에 좀 힘들 때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나오니까.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반복의 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공부는요,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는 안다고 착각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저절로 생각이 나는 단계예요. 자, 이 학생이 1회독에서 3회독까지 갈 때, 그죠? 문제는 전혀 풀리지 않았지만 이 학생은 문제지를 세 번을 본 거죠. 자, 근데 이 학생 안에서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단계에서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단계로 간 거죠.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4, 5, 6회를 진행하면서 이제 그 문제지에 있는 것들이 거의 다 풀리게 된 거죠. 근데 보통 학생들이 문제지가 풀리게 되면 보통 다른 문제지를 옮겨가죠. 여기서 이제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문제지에 있는 문제는 보면 거의 다 풀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더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안다고 착각하는 상태에서 저절로 생각이 나는 단계로
바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그 문제를 푸는데 5분이 걸렸어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풀다 보니까 3분이 걸리고 1분이 걸리고 30초 걸리고 어떤 경우는 그 문제를 그냥 머릿속에서 다 해결해 버린 거죠. 자, 그러면 한 문제를 5분 동안 푸는 학생과 한 문제를 머릿속에서 푸는 학생과 뭐가 다르죠? 엑손과 마일린의 상태가 다른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거는 그 문제만 그럴까요? 아니죠. 연관된 모든 문제에 이게 다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육해독에서 그만두지 않고 그 문제지를 네 번도 봄으로써 수학 30점대가 6개월 만에 1등급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것이 무의식 뇌의 반복의 힘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는 반복의 힘을 잘 모르니까 그냥 안다고 착각하는 상태에서 다른 문제지로 옮겨가 버리는 거죠. 자, 재밌는 연구가 있습니다. 읽어서 해결하는 수학. 자, 스웰러 실험이라고요.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보다 풀어놓은 예제를 많이 읽은 학생들의 성적이 높더라. 자, 이걸 보고, 중국에서, 대규모 실험을 합니다. 뭘 했냐면요. 87년도 중국 일제고사에서 3년 정규 과정을 마친 친구들은 81%를 통과했는데, 2년 동안 풀어놓은 예제를 읽기만 한 친구들이 87%를 통과한 거예요. 자, 1년 공부를 덜 하고도 통과율은 더 높았던 거죠. 자, 리딩에 무언가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죠. 자, 그죠? 엑손과 마일린이 반복을 하면서 점점 두꺼워지면서 엄청난 결과를 일으킨 거죠. 자, 이 학생은 그 고성덕 변호사의 10회독 학습법을 실제로 한 학생이에요. 자,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1학년 때 수학 성적이 50점 정도였고 고민을 엄청 하고 있으니까 이 여학생의 아버님이 고성덕 변호사의 10회독 학습법을 한 장짜리 프린트해서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학생이 보면은 연세대 경영학과라고 되어 있죠. 이 학생이 그래 그럼 나도 해봐야지 라고 시작을 했어요. 자, 보세요. 이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과서만 놓고 책을 읽기 시작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교과서 읽어보면요. 모르는 거 투성이죠. 한 페이지에도. 자, 왼쪽 밑에 보시면은 의문이 한 페이지에도 수십 개씩 생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오른쪽 밑에 보시면 어쨌든 이 학생이 그냥 꾸역꾸역 오해독을 했어요. 오해도까지 하면 이런 내용이 머릿속에서 한 덩어리로 붙어서 재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학생은 읽기만 했는데 자기 머릿속에서 뭔가가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 학생이 한 게 아니죠. 이 학생 그냥 읽은 거예요. 근데 무엇이 내가 계속 정리를 하는 거죠. 해서 하고 해서 아, 이제 뭔가가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절로. 그리고 왼쪽 위에 보시면은 7회도까지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중 하나는 교과서에 명시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앞, 뒤에 관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는 교과서에는 안 나타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험 문제로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이 학생이 이제 전교 2등을 합니다. 말도 안 되죠. 수학 50점이. 그리고 왼쪽 밑에 보세요. 자, 10회독은 7회독과는 좀 달라요. 8번, 9번, 10번까지 읽게 되면 교과서 구석에 있는 사소한 내용인 연도, 숫자 같은 것들이 저절로 외워진다고 하죠. 이 학생이 외우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읽기만 했는데 이제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반복을 해주면 무의식 뇌가 엄청나게 효율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학생은 읽은 것밖에 없죠. 자, 그리고 왼쪽 위에 보시면은 그래서 눈을 감으면 눈앞에 교과서가 떠오르는데 왼쪽 아래에 어떤 그림이 있었고 오른쪽 위에는 어떤 그래프가 하나 있었는데 그 페이지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시험 시간에 머릿속에서 펼쳐볼 수 있을 정도가 돼요. 자, 이렇게 되면요.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교과서를 펴놓고 시험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생각이 나거든요. 교과서가. 자, 교과서를 펴놓고 시험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반복 읽기만 해주면 우리 무의식 뇌가 엄청난 효율로 처리한다는 거죠. 그죠? 아까 6개월 만에
그 수학 1등급 갔던 친구도 6회독에서 멈춘 게 아니라 사회를 더 했기 때문에 1등급이 같은 거죠. 자, 아시겠어요? 이 우리 무엇이냐면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